네, 윤 과장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큰 이슈들, 여러 이제 북핵,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에 대한 큰 이슈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청문회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장관 후보자로서 외교부를 맡게 되고 끌고 갈 때 어떤 일을 제대로 주목해서 하셔야 되는지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경화 장관께서 잘하셨던 부분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못했던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외교부 외적인 영역과 외교부 내적인 영역으로 좀 나누어 봐서 첫 번째로는 외부적 영역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모자라면 그 다음 질의를 통해서 내적 영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동맹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게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교의 다변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조금씩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겠지만 넓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선에 후보자가 또 계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외교 다변화,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성과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겸손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세안과 협력은 확실하게 저희가 다졌다고 봅니다. 예. 또 EU와의 협력도 다졌고요. 과거의 4강 중심의 외교에서 탈피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쪽에 대통령께서 아직 한 번도 못 가신 것은 작년의 상황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다가 실천을 못했는데 이러한 것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외교 다변화 부분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남방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강점이 있었습니다.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특히 아세안 대사를 임명하면서 우리 정부가 광폭적으로 영역을 넓혀왔던 게 사실입니다만 신북방의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관계 제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었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에 한 번 정도는 순방을 다녀오셨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올해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나 주변 4강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애초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외교의 다변화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K-방역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이 K-외교를 가지고 또 영역을 또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K-방역을 통해서 역대급으로 대통령께서 화상회담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 이전처럼만 같이 계속 해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팬데믹 상황을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화상 회의를 통한 그런 정상회담도 활발히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저희가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교부 내적으로는 지금 현직에 계신 강경화 장관께서 착목하셨던 부분이 외교부 혁신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로 20년 동안 외교부가 자체 혁신 과제를 5번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 혁신 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해 오고 있었고 강경화 장관은 2017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서 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 외교부 입부가 내년이면 후보자께서 50년이 되고 우리 외교부에서 후보자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공이나 역량을 갖추신 분이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신다면
이 외교부 혁신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 과장입니다.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제가 질의할 때 혁신 부분, 외교부 혁신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 혁신에 앞서서 이제 장관 후보자께서 친서 부분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멈춰졌는데요. 그 부분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조금 보강을 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한 달 후에 서해안에서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서에 나와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부분은 작년 여름 북한 지역에서 엄청나게 피해가 컸던 수해에 대한 부분을 특징하는 부분입니다. 즉 자연재해로 인해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정상간 외교에 있어서 쓸 수 있었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상간 친서의 내용이 이렇게 뭐 이래저래 뭐 정치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외교부의 혁신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거의 4, 5년 간격으로 계속 외교부 혁신이 나옵니다. 주요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순혈주의를 극복하겠다든지 또는 조직에 있어서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외교부는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조직의 틀도 많이 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확충하고 있고 영사 업무에 있어서도 24시간 영사 체계를 돌린다든지 긍정성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장의 수장을 맡게 되신다면 이 외교부 혁신이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후보자에게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의지와 또는 계획 등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외교부 혁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외교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구상은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만일 외교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제가 특히 국회와 이 외교부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꼭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생각을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